자, 다음은 3편 되겠습니다. 예, 감정평가이론인데 요 3편은 전체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이 감정평가 기초이론, 2장이 감정평가 3방식, 그 다음에 3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중에 전체 결혼 전체 범위에 걸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2장 감정평가 3방식이 됩니다. 나머지 1장과 3장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포커스를 잡을 때 1장과 3장에서는 무조건 득점해야 되겠다라고 포커스를 잡고서 준비하는 것이 또 고득점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1장과 3장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입니까? 예. 90페이지 감정평가 기초이론, 감정평가 기초이론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한 두 번째 정도 또는 많으면은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옵니다. 두 문제, 세 문제가 오는 것이 요 기초 이론이다. 그래서 일단은 또 감정평가 의의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번 관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판사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이 뭐죠?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규칙도 있는데 일단은 이 법률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건 이제 관계법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거기 하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됩니다. 자, 일단은 그 법의 동그라미 1번이죠. 에서는 감정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이죠. 토지. 자, 토지 등의 경제가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이것을 갖다가 가액이죠. 가액으로서 표시한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감정평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액이라는 소리가 이제 금액이죠. 그러면 얼마다, 10억이다, 또는 15억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동그라미 3번, 4번인데, 요렇게 평가 요것을 갖다가 이제, 법에서는 법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적정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자, 그게 박사시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별로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 칼로 1번하고 2번, 3번인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합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 적정 가격 형성의 제요인이죠. 그래서,
특히 그 부동산 거래할 때는 뭐다? 잘 아는 사이에 100억에 거래됐다. 또 잘 모르는 사이에 110억에 거래됐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는 사이에 100억에 거래됐으면 분명히 아는 사이니까 조금 싸게 거래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3자가 100억에 거래됐으면 100억에 거래가 됐으면 이것의 시장 가치가 100억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10억짜리인데 100억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평가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군데군데 놓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가면은 평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분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이제 언급됐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 조건에 따라 현황, 조건부, 소급 평가,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 그 다음에 또 감정 평가 규칙상의 개별 평가, 부분 평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황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토지가 있고, 자, 이 토지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주택이 이용서가 있습니다. 자, 대가 아니고 전으로 합시다. 자, 이때 지목이 전이다. 밭전자입니다. 자, 현재 이용이 그냥 택지로 할까요? 네, 택지로. 택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목상 전인데, 그 다음에 택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 토지입니다. 예, 저 건물 아니고 토지. 토지를 평가하는데, 만약에 전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택지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니까, 그러면 이게, 자, 만약에, 택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목상전입니다. 밭입니다. 근데 밭인데, 밭 위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죠. 밭이니까. 그런데, 주택으로 현재 이용은 주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택지로. 여기가 주택이 서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전이지만은 토지 이용상 택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택지로 평가를 하는 경우다.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그러면 현재 이용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평가죠. 그걸 뭐란다? 현황 평가. 말 그대로입니다. 현황 평가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황 평가고, 만약에 전으로 평가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주택이 서가 있으니까 이게 이용상 택지다. 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다시 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합니다. 하니까 조건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로 주택을 철거를 조건으로 평가되는 거다. 그래서 조건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서 현황 평가 쭉 언더라인.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행 방법, 제한 물건의 부착 상태, 환경 쫙 있는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 현황 평가. 조건부 갑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은 가치 증감의 요인이 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를 뭐란다? 조건부다. 주택의 철거 가능하고 그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하는 평가. 조건부 평가. 그 다음에 소급 평가 있죠. 자, 과거 어느 시점입니다. 자, 소급 평가는 기존 시점이
자, 이거 우리가 알죠. 소급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이죠. 과거 어느 시점이 기존 시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것이 소급평가.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있습니다. 감평규칙에 의하면 그냥 쭉 언더라인. 기존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쭉 언더라인. 다만 기존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하나여 그 시점을 갖다가 기존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자, 이제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5년도에 2005년도 5월달에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되게 2008년도 그냥 편의상 5월달에 토지 보상금이죠. 보상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2008년도 5월달에 신도시 개발 지역은 5년도에 결정됐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몇 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보다 그동안 3년 동안에 이때 이 경우에 평당이라서 그냥 100만 원이다. 지금보다 이세에서 평당보다 800만 원이다. 그러보다 800 기준으로 해주냐? 그것이 아니죠. 이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보다 2008년도 5월달에 2005년도 5월달의 토지 가격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현재 이게 과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평가 시에 소급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상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소급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급평가는 기존 시점을 과거 어느 시점을 하고 그 과거 어느 시점 2005년 5월달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사할 수 없으면 뭡니까? 소급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 있죠. 자, 그게 박스입니다. 소급평가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거기에 가격 마지막입니까? 예.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소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한부입니다. 기한부는 반대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이죠. 미래 어느 시점을 기준하는 미래 어느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한부입니다. 자, 현재 내가 지금 현재가 2015년 11월 달인데 2017년도 11월 달에 내가 사는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더라. 그럼 2015년 현재에서 2017년은 미래죠. 2년 뒤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있죠. 예. 동그라미 기억에 기한부 평가란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어느 시점, 장래, 미래지, 미래. 2017년은 무조건 오고야 말죠. 확실한 어느 시점을, 장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기한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상의 평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먼저 개별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항상 평가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예, 개별 평가가 대원칙입니다. 개별 평가가 대원칙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든 물건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나 예외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원칙이죠. 평가의 원칙은 개별 평가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쭉 해석한 것이 부분평가, 자, 그 다음에 일괄평가, 그 다음에 구분평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원칙은 개별평가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두 개가, 자, 이렇게 이제 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가치,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가치를 별도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뭐다? 전체 중의 일부, 토지도 전체 중의 일부죠. 이렇게 각각 평가하는 것이 뭐다? 예, 부분 평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토지 건물 별도로 평가하지 말고 전체 평가하는 거, 전체. 전체 얼마다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일괄 평가. 일괄 평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이 있죠. 9번. 자, 9번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건물이죠. 자, 이게 만약에 11층, 20층 합시다. 자, 10층 할까요? 10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11층부터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러면 뭐다?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가치하고 주거용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것이 뭐다? 구분해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평가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91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부분 평가 있죠. 동그라미 기억 쭉 언더라인이죠. 언더라인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일괄 평가, 역시 동그라미 기억, 니은 다 언더라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9번 평가 있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의견 니엄되고 또 다 해야 됩니다. 자, 자주 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죠. 부분 평가, 일괄 평가, 구분 평가가 앞쪽에서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해야 됩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를 보니까 보충 자료에서 하는 이야기가 독립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독립평가는 뭐다? 요, 예를 들까요? 예.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다? 토지만 평가합니다. 토지만. 그래서, 자, 토지만 평가하는데, 이 토지를, 낮이죠, 낮이. 낮이로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 이 토지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이 토지가 뭐다?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죠. 그런데 토지 자체 평가할 때 저 건부지를 낮이로 평가한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철거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면은 건부지가 낮이로 변하겠죠. 따라서 철거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평가를 우리가 독립평가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독립평가는 일종의 뭐다? 일종의 조건부 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은 아닙니다. 토지만 평가를 하는데 현재 토지가 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낮이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부터 독립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독립평가. 그래서 일본의 감정평가에서는 독립평가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법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독립평가를 하기도 하죠. 실무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존 시점이 있죠. 기존 시점은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우리가 기존 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 그 정의 한번 보시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 출제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가서 이제 거기에 가격 이론이 있습니다. 예.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해죠. 자,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value다라는 것이죠. 가격은 또 영어로 price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학자들은 뭐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보시죠. 예. 그러면은 가치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치는 원래 뜻이 뭐다? 어떤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을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가치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보다 내 옷을 입었을 때 그 만족도가 내가 만족하는 정도하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었을 때 만족하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합시다. 가치는 재화의 소유자가 느끼는 효용, 만족도를 말합니다. 효용이나 만족도를 말하는데 이 효용이다, 만족도는 뭡니까? 그래서 대단히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또 이 가치다는 것은 뭐다? 그 효용, 만족도는 뭐다? 사람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화폐의 단위로, 화폐 단위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거 10만원짜리다, 5만원짜리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럽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10만원짜리다. 그러면 내가 사더라도 1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10만원 지급하죠. 동일한 물건에서 누가 사더라도 동일한 가격을 갖다가 지불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양자 비교하는 것.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데 가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지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낮을수록 가격도 보다 싸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양자 관계가 비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모든 재화가 비례하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대부분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공기의 가치죠. 공기의 가치는 뭐다? 인간에게서는 뭐다? 무한대입니다. 왜?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으니까. 죽으면 모든 건 무죠. 다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처럼 가치가 무한대지만 뭐다? 워낙 흔해 빠졌으니까 가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숲을 한번 쓸 때마다 500원 주지 않죠. 이 재화가 너무 흔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뭐다? 이거 가치도 별로 없으면서 뭐다? 가격만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죠. 다이아몬드 없으면 못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나는 공기 없이는 살아도 다이아몬드 없이는 못 산다. 미친 인간이지, 그런 인간은. 죽은다는 이유는 알지.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맞지 않죠. 근데 일반적인 재화들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은 뭐다?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로 왔을 때보다 우리가 이제 가치를 가격으로 표현하는데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다? 예,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예, 그런 정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요거 이제 정답이 된 바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보다 단기의 균형을 유지하나 장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 반대죠. 단기에는 뭐다? 일치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또 94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뭐다? 94페이지에 자, 우리가 가치, 부동산 가치죠. 이거 이제 해야 되겠구나. 예. 부동산 가치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발생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가치 형성 요인도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양이죠. 자, 현재 여러분이 뭐다? 살고 있는 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먼저 일반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요인은 이 경우에 전국적인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전국적인 또는 뭐다? 광역이죠. 광역적 차원에서의 일반 요인들이죠. 자, 그런 일반 요인으로서 뭐다?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 변동 전체가 전국적 상황이 뭐다? 주택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은 뭐다? 전국적 경기 좋으면 뭐다?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가치가 또 떨어지겠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사회, 경제, 행정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 요인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안양 지역의 요인이 있겠죠. 자, 그 지역의 자연 조건이 있고 그 지역의 일반 요인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일반 요인은 뭐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뭐다? 부동산 가치도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동산 자체보다 개별 요인이죠. 개별 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다? 예, 토지의 개별 요인이다. 건물의 개별 요인이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보다 넓은 지역에서 넓은 범위로부터 좁은 범위로 가치 인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적 상황에 따라서 지역적 상황이 바뀌고 그 지역에 따라서 개별 요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자, 물론 이제 이때 일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예.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좀 이따 나오겠죠, 예. 자, 이러합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도로가 없다가 뭐다? 도로망이 빵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다? 가치가 또 높아지겠습니다. 또 여기에 공원이 없다가 쾌적한 공원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공공시설이 없다가 공공시설이 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역 요인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들이고 그것이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가치 발생 요인은 뭐다? 당연히 뭐다? 부동산의 유용성.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비용성, 또 농업용도 뭐다? 생산성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유용성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또 유효 수요죠. 당연히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뭐다? 희소성이죠.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흔해 빠진 거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는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뭐다? 가치가 없겠죠.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전성이죠.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되게 위에 세 가지가 일반 재화에도 있는 가치 발생 요인인데, 이전성은 뭐다? 권리 이전이죠. 권리 이전을 말하는 부동산 쪽이죠. 자,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합니까? 예, 등기보드이죠. 그래서 권리관계 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이 되었을 때 가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구분하고, 자, 그러면은 뭐다?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이죠. 형성 요인은 뭐다? 이러한 요인들은 뭐다? 이런 요인들은 뭐다? 다 이때 항상 가변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죠? 도로가 없다가 생기고 또 공장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성. 또 그 다음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공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겼다. 그런 것들에 뭐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일반인은 모르죠. 누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의 필요성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이 요구된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95페이지에 있는 표가 있죠, 표. 그 표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요즘에는 거의 출정 안 됩니다. 단지 가격 형성 요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한번 전제해서 보는 것이 좋고, 예.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니까 이제 지역 분석, 97페이지에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개별 분석이 표 있죠, 표. 표를 보니까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개별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의 목적, 개별 분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뭐 여기서 이제 가끔씩 출제되는 것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역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예. 자, 이것이 뭐다?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예. 이러한 뭐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인근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우리가 유사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지역. 자, 또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은 한 개만 존재하는데,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은 뭐다?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에 인접해서 또 멀리 떨어져서 또 이런 곳에 유사지역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뭐다? 평가 대상 부동산의 뭐다? 부동산이,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넓은 지역을 동일 수급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에 있죠. 이 세 가지 지역을 우리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인근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다. 그래서 유사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선정할 수도 있다. 물론 사례 부동산은 인근지역 내수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의 수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관계가 있고, 그 가치 형성에 서로 미치는 영향권을 갖다 우리가 뭐다? 말한다. 물론 이런 동일 수요권 내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죠.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는 뭐다? 주로 인근지역을 말하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들,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요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다?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이야기죠. 자, 9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목적하고 선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의 목적,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박스하시고, 개별 분석의 목적, 최유효율 판단, 가치 결정 박스하시고, 그 다음에 선후관계,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개별은 지역 분석에 후행한다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지역 분석 후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자, 여기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가 인근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감정평가의 목적이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뭐다? 네. 그래서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대상 부동산이 인근 지역과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지 않는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판정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별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최유효율을 판정해서 최종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잘 어울리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니, 이 지역도 인근 지역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역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율을 판정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대개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고 난 이후에 최유효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선행하는 분석이고 개별은 후행하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부동산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 대상이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선행하는 분석이고 개별은 후행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해서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 지역의 가치의 평균적 가치의 수준이죠. 그 수준을 알아봐야 됩니다. 평당 가치가 얼마다? 그래야 최종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분석의 목적, 개별 분석의 목적, 선후 관계 이렇게 하는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98페이지 가서 가치 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를 결정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더라. 이게 가치 원칙이죠. 가격의 제원칙.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 대한 이야기가 98페이지에 또 그림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부동산 가치 제원칙 있죠. 이거는 매회입니다. 매회. 자, 현재까지 해서 이제 항상 매회 출제되는 것이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죠.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하는 문제. 이거는 항상 매회입니다. 매회. 매회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매회 출제되는데 따라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있고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이 인문서에서는 대체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균형 원칙이 있죠. 그래서 대체의 원칙, 그 다음에 또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항상 요 세 가지에서 정답이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99페이지 가서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2번 감정평가의 적용, 동그라미 기억, 언더라인. 대체의 원칙은 평가 3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가치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예, 언더라인.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상호간 대체, 지역 상호간 대체, 타 투자자 간의 대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수요 공급에서 대체제죠. 대체제의 유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치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대체 원칙이 된다는 것이죠. 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죠. 가치가 같으면은 효익이 큰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효익이 같을 때는 뭡니까? 절대 가치가 적은 것, 값이 작은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합 원칙이죠.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 자, 동그라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속한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것이 되고, 예. 그래서, 동그라미 D가 언더라인이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내부 고순 요소들 간의 균형에 대한 것이고, 적합은 외부 고순 요소에 대한 것이다. 언더라인.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 부동산이 외부
외부 함정에 적합하냐? 이게 뭐다? 적합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다? 균형 원칙이죠. 내부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그 주변의 외부 함정에 잘 어울리느냐와 관계되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균형 원칙 합니다. 균형 원칙 동그라미 1번의 동그라미 기억 언더라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보다 고성요소 간의 내부 결합 박스죠. 내부 결합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균형 원칙. 그래서 동그라미 역시 이연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의 주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또 기본 이론 과정 때 더 열심히 더 자세히 하겠지만 뭐다. 사실상 뭐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강의 원칙만 해놓으시면 뭐다. 무조건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정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들도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지문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고 요 세 가지가 뭐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정답으로서 결정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 시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다 3방식하고 가격 공시 제도를 갖다가 전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